이 사연은 강원도 모처에 위치한 작은 사찰의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왕소금 삼겹살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삼겹살 굽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오가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문득 가게 문이 열렸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 한 분이 3명의 어린 동자승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저기 좀 봐. 스님들이 삼겹살집에 오셨네. 동자승들도 있어. 귀엽다.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의연한 모습으로 동자승들을 안내하며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척 당당했습니다. 반면 어린 동자승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 앉으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맛있는 것 많이 먹자.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동자승들은 얌전히 자리에 앉았고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종업원의 표정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지만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삼겹살 3인분과 채소 세트 1개, 그리고 버섯 모듬 하나 주세요. 스님은 침착하게 주문했고 동자승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하셨다고 배웠는데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하지만 오늘은 너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한 보상으로 특별히 허락하마. 인생에는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단다. 동자승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2 동자승도 환한 미소를 지었고 곧 종업원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겹살 3접시와 각종 채소, 버섯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종업원은 숯불 그릴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님은 젓가락을 들어 삼겹살을 집어 그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고 동자승들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스님은 고기가 익자 가위로 작게 잘라 동자승들의 접시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님 자신은 채소와 버섯만을 자신의 접시에 담았습니다. 스님은 안 드세요? 동자승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나는 채식이 좋단다. 너희들은 맛있게 먹어라. 스님의 대답에 동자승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동자승들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고 자신은 버섯과 채소를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간간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왔지만 스님과 동자승들은 평화롭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동자승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테이블에 퍼졌고 스님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식당 구석에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젊은 남자들이 소주를 마시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들의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거친 언행으로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저기 봐. 스님이 삼겹살집에 왔네. 다른 한 명이 대꾸했습니다. 맞다. 재밌네.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스님과 동자승들의 테이블을 향했고 불편한 기운이 식당 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상황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 동자승들에게 고기를 더 구워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선재가 암송한 반야심경은 정말 훌륭했어. 계속 그렇게 정진하면 좋겠구나. 중간 나이의 동자승 선재는 스님의 칭찬에 기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동자승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지만 구석 테이블의 젊은 남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렸습니다. 스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한 듯 했지만 동자승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침착하게 고기를 굽고 있었고 눈빛은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동자승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테이블에 퍼지는 동안 스님은 고기를 더 구워 동자승들의 접시에 나눠주었습니다. 3명의 동자승들은 눈을 반짝이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동자승 지혜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스님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스님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채식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단다. 고기를 구워주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지.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님은 행복하단다. 동자승들은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스님은 동자승들이 불판 위에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직접 고기를 굽고 썰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고 그 모습은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삼겹살집 구석에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는 4명의 젊은 남자들이 소주를 마시며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야, 저기 봐. 스님이 삼겹살집에 왔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그것도 애들 데리고. 재밌네. 옆자리의 남자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스님과 동자승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좋지 않은 의도가 깃들어 있었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주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상황을 눈치챘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동자승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어린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히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너희들이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친 날이잖니. 그 노력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단다. 항상 절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가끔은 바깥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동자승들은 스님의 말씀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외출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스님, 고기 구워주시네. 문신을 한 남자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동자승들도 움찔하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 살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를 구워주시네. 재밌네, 정말. 또 다른 남자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자승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죠. 스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동자승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먹어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렴. 스님의 차분한 태도에 동자승들은 조금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동자승들의 접시에 나눠주었고 깡패들의 도발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문신을 한 남자들 중 2명이 일어나 스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님, 저희 말이 안 들리세요? 귀가 안 좋으신가 봐요? 남자 중 하나가 스님의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깡패들은 스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와, 스님이 말씀도 하시네. 그런데 아직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불교에서 살생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고기는 왜 구워주세요? 스님은 잠시 깡패들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젊은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존중하라는 것이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르침이지. 그러니 제발 우리가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스님의 말에 깡패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죠.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스님.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자승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스님 뒤에 숨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동자승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시만 기다려. 곧 마저 식사하자. 그리고는 깡패들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젊은이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깡패들은 스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자승들의 접시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 자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스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드세요? 아, 맞다. 살생하면 안 되니까. 깡패들이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깡패는 동자승들의 밥그릇을 들어 흔들었고 그 모습에 동자승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동자승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미 자리를 떴고 남아있는 손님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은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깡패들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단호함과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이제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가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깡패들은 스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리더가 스님의 승복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뭐, 스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재밌네,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고 깡패의 손목을 잡아 휘둘렀습니다. 깡패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테이블 몇 개가 그 충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뭐야? 이 자식? 다른 깡패들이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했습니다. 한 명의 깡패는 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 명은 복부에 가격당해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스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4명의 깡패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의 승복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자승들도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동자승들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니?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동자승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뒤로 숨었습니다. 이제 깡패들은 신음하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게. 식당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이 젊은이들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고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동자승들을 자리로 다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식사를 마저 하자. 고기가 다 식었으니 새로 구워야겠구나. 식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스님과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스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침착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자승들은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동자승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스님은 그런 동자승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자, 다시 맛있게 먹자.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동자승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동자승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방금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치 무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식사에 집중하자꾸나. 그때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며 스님의 테이블로 다가왔죠.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확인한 후 스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도 증언에 나섰고 모두가 깡패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들은 깡패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일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현우님,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시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스님일 뿐이죠. 경찰은 존경의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깡패들입니다. 이미 여러 가게에서 피해를 입혔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들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찰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나간 후 식당 안의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은 스님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스님의 테이블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스님, 정말 멋졌습니다. 저 깡패들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이셨군요. 어쩐지 그 움직임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스님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동자승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가장 어린 동자승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원래 군인이셨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출가하기 전에는 2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지. 특수부대에서 15년을 보냈단다. 동자승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에게 스님은 항상 평온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기에 스님의 과거가 더욱 놀랍게 느껴졌을 테죠. 그런데 어떻게 스님이 되셨어요? 중간 나이의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죠. 그건 긴 이야기란다. 언젠가 너희들이 더 자랐을 때 들려줄게.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되 약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폭력은 중요한 가치지만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때로는 강인함도 필요하단다. 동자승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죠. 그럼 스님은 왜 고기를 안 드세요? 군인이셨을 때는 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란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식을 하기로 했지. 하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아. 너희들은 아직 자라나는 중이니 단백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스님의 말에 동자승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스님의 모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스님은 계산을 하고 동자승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거리를 비추는 오후, 스님과 동자승들은 삼겹살집을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자승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과 궁금증이 가득했고 그들은 스님 주위를 맴돌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가장 호기심이 많은 지혜는 계속해서 스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스님, 특수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말 위험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단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두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동자승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스님의 과거는 마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가장 어린 동자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실 수 있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공원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서 이야기하자꾸나. 네 명은 공원 벤치에 앉았고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고 동자승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8살 때 군에 입대했단다. 그리고 특수부대에 지원했지.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 복무했고 많은 임무를 수행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단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자승들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극한의 훈련을 받아. 그래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란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야. 폭력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지. 중간 나이의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에서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45살 때의 일이었어. 마지막 임무에서 내 결정으로 인해 소중한 동료를 잃었단다. 그 후 나는 깊은 회의에 빠졌지. 삶의 의미, 폭력의 순환, 그리고 평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산속의 작은 절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단다. 그 대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 노스님은 내게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동자승들의 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나는 출가를 결심했고 노스님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단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20년 동안 몸에 밴 군인의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 하지만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단다. 가장 어린 동자승이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단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다만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사람들을 제압한 것도 옳은 일이었나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비폭력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강조한단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너희를 보호하고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그런 행동이 필요했어.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야. 분노나 증오가 아닌 자비와 보호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동자승들은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나눌 수 없단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때로는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란다. 스님의 말에 동자승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삼겹살집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절로 돌아갈 시간이구나.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지? 스님은 일어서며 동자승들을 일으켰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동자승들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스님 곁에 붙어 걸었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산자락을 오르는 동안 스님과 동자승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봄바람이 전해주는 산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자승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지혜는 계속해서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엇이든 물어보렴. 지혜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죠.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스님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도 하셨고요. 이런 행동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건가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죠. 저기 앉아서 이야기하자꾸나. 모두가 바위에 앉자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불교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란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조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야.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채식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아. 너희들은 아직 자라나는 중이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행동은 너희들을 보호하고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단다. 동자승들은 진지하게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혜의 눈빛은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알고 있니? 스님이 물었습니다. 동자승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왔으니까요.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이란다. 지나친 쾌락에 빠지지도 지나친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것. 마찬가지로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스님은 잠시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자연을 보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지? 포식자와 피식자, 강함과 약함, 생성과 소멸.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란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돼. 가장 어린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오늘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단다. 내가 분노나 증오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잘못된 일이겠지. 하지만 오늘의 행동은 너희를 보호하고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단다. 스님의 설명에 동자승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히 지혜의 표정에는 깊은 통찰이 깃든 듯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지혜란다.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너희들이 배운 것은 단순한 무술 동작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렴.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 내 안의 분노, 증오,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동자승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을 테니까요.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자꾸나. 해가 지기 전에 절에 도착해야 해. 네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동자승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을 테죠. 삼겹살집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스님과 동자승들은 마침내 절에 도착했습니다. 청운사라 불리는 이 작은 절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절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연못이 고요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절에 들어서자 다른 스님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노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현우, 늦었구나. 무슨 일 있었느냐?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며 노스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오늘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동자승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저녁 공양을 하고 그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거라. 모두가 저녁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노스님과 함께 다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자승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들을 따라갔죠. 다실에 모두가 앉자 스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의 사건, 깡패들과의 충돌, 그리고 자신이 취한 행동까지 노스님은 묵묵히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의 기색도 없었고 그저 깊은 이해의 빛만이 깃들어 있었죠.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현우, 내가 한 행동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다. 내가 분노나 증오가 아닌 보호와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스님의 말씀에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자승들은 놀란 표정으로 노스님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아마도 더 엄격한 훈계를 예상했을 테니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자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지. 가장 어린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스님이 예전에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노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정현우 스님은 20년 동안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
그리고 45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불법을 수행하고 있단다. 동자승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에게 스님의 과거는 여전히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노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정현우 스님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 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지. 오늘 있었던 일도 그런 가르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렴. 스님은 고개를 들어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스승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은 것이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침묵이 잠시 흐른 후 노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폭력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동자승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늦었구나. 모두 휴식을 취하렴. 내일은 새벽 예불이 있으니 일찍 자야 한다. 동자승들은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엇이든 물어보렴.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은 군인이셨을 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셨나요?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치는 듯 했죠.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단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출가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란다.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동자승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새벽녘 청운사는 종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죠. 스님들과 동자승들은 하나둘 법당으로 모여들었고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절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3명의 동자승들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예불에 임하고 있었죠. 어제의 경험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동자승들을 데리고 절 뒤편의 작은 명상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스님이 평소 동자승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장소였죠. 4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니? 지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단다. 분노, 증오, 탐욕,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
이런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길이지. 중간 나이의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제 그 사람들을 제압하실 때도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셨나요?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을 때 내 안에도 분노가 일어났어. 하지만 나는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지. 내 행동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단다. 가장 어린 동자승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전혀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 화는 났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야.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동자승들은 진지하게 스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지. 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화가 나면 참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스님은 이해의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수행의 과정이란다. 나도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오랜 시간 명상과 수행을 통해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지. 그리고 군인 시절의 훈련도 도움이 되었단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문해 보렴. 그렇게 하면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단다. 동자승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그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테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행을 시작하자꾸나. 어제의 일은 좋은 가르침이 되었지만 일상의 수행 또한 중요하단다. 3명의 동자승들도 함께 일어났고 그들은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절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동자승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분명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들의 수행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테니까요. 점심 공양 시간, 노스님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정현우, 잠시 이야기 좀 하자꾸나. 두 스님은 절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정원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죠. 어제 일에 대해 동자승들과 이야기 나눴느냐?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실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의 과거 경험은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불교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니까.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스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가르침을 동자승들에게 전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법의 전승이다. 두 스님은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봄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죠. 절 마당에서는 동자승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의 삼겹살집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닌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봄날, 청운사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스님과 동자승들은 각자의 수행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깊은 지혜와 자비가 자리 잡고 있었죠.